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7월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 8월 시험에 한번 대비해 볼 텐데요. 자, 적중특강이라 그러면 왠지 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 그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내가 해보고 8월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면 이 앞에 적중특강들도 한꺼번에 좀 한번 쫙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보시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찔끔찔끔 띄워냈는데 얘는 보면 시아오프라는 말이 나오죠. 교복에 대한 얘기를요. 首先 첫 번째는 교복은 이러이러하다. 넘어갈게요. 其次 第二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러이러하다. 넘어가서 最后 마지막으로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예를 들어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바나나, 사과 이런 것들은 뚠하오 우리나라에 없는 보예요. 그죠? 쉼표가 아니라 이렇게 눕히는 점을 사용한다면 문장과 문장을 병렬할 때는 세미콜론 펀하오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뭐뭐 하고 한 번만 더 볼까요? 펀하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뭐 하고 마지막으로 뭐뭐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글이었다라는 큰 흐름만 한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 독해 일부분을 푸실 때는 전체를 해석해야 된다는 일단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주세요. 빈칸 주변만 보고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만 봤더니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뒤를 읽어도 되고 그때 가서 스물스물 돌아다녀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읽는 것은 일단 필요 없다. 그러면 46번이 시작되는 문장이 어디였냐면 首先第一 첫 번째로 校服 교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时가 나왔습니다. 时는 사동동사로 명사가 한 번 나오고 또 동사나 형용사가 나와서 이것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듭니다. 자, 학생들로 하여금 명사 찾았죠. 在什么什么上 이라는 전치사 구조 있고 区别 구분되게 만들어요. 유의는 제가 항상 만능이라 그래요. 유의를 어휘학적으로 보면 총 10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짜이, 종, 빼이 안 되는 뜻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건의 베이스를 가져서 지타른,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주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 46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身份 하면 신분에 있어서 다른 기타 사람들과 구분되다. 너무 좋은 것 같죠? 年纪, 나이에 있어서 학생들 나이가 거의 똑같을 텐데요. 자, 정지요. 성취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일에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 연구에서 암을 낫게 하는 물질을 발견했다. 뭐 이 정도 아주 큰 일, 사회적인 일 이럴 때 주로 쓰게 되기 때문에 동사일 때는 역시 큰 목적어하고 쓰셔야 되는데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국어는 한문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가 중국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라는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아빠 사업하셔. 이런 말씀하시죠? 그거는 我爸爸做生意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단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중국어에서 事业 라는 말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큰 거.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뭔가 문예사업, 체육사업, 국가적 사업 이 정도의 아주 큰 의미의 사업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지우도 굉장히 제가 방금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지우 시에는 둘 다 5급 따페이로 아주 중요한 따페예요.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전혀 뜻은 맞지 않고 호칭, 아빠라고 부르는 거, 라오시 이런 것들이 호칭 전혀 말이 안 되죠. 답은 뭐죠? A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고 시작했어요. 统一的服装 주어져. 통일된 옷은 또 时가 나왔어요. 똑같아요. 누구로 하여금? 학생 간에로 하여금, 사이로 하여금 더 동사 내지는 형용사에 들어오게 될 텐데 어차피 밑에 아이들이 다 형용사였어요. 학생들 사이가 추상적이 되다 전혀 말이 되지 않죠? 合法, 불법, 합법이 있나요? 학생들 친구 사이에 平等, 평등해진다. 교복을 입으면 부자이든 가난하든 똑같이 보이니까요. 답은 C가 되겠고요. 时尚, 굉장히 유행에 맞아 보이게 한다. 그 유행에 맞으려고 우리가 교복을 입는 것은 아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48번이 있는 곳이 요 앞에 문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学生统一着装이라고 했죠. 학생들이 옷을 통일하게 되는 것을 유리해요. 이로워요. 여기서 위는 또이의 의미를 나타내요. 어디에 이롭나요? 다시 안에 들어오셔서 요 안에서 해결 한번 볼게요. 학교와 학급 교육, 교학, 뭐 같은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활동의 48번. 정말 호흡을 줄이면 활동의 48번을 갖고 하면 찾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지혜허 물론 명사성으로 결합 혹은 결합하다 되지만 쓰는 형태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A, 건 아니면 허, B, 지혜허에서 보통 끝나는 경우보다는 두 가지 지혜허 칠라이 전자칠판은 이 글자 제가 최선이에요 여러분. 지혜허 짜이치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써요. 그래서 A는 B와 결합이 되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어쨌든 교육 활동의 결합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죠? 장카이 하면 사실 딱 하나예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펴다, 펼치다 외웠다가 색종이 펼치지 마시고 활동을 펼치다, 장카이活动. 그래서 방금 활동이란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정답은 활동을 전개하는 데 이롭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빠올레요. 보통 여러분 사진을 찾으면 보존하다는 뜻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뜻은 간직하다. 이건 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 어떤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것을 간직하다. 빠올레요传统, 빠올레요 원화 이런 거 되시고요. 관차는 특별한 뜻의 포인트가 없어서 관찰하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였던 문제였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으로 가실게요. 독해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요. 앞이 이렇게 통일돼서 요거 조금 요렇게까지 갈게요. 얘 취소. 사실은 얘만 펑이 들어가서 그런데 펑정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요런 경우가 있고요. 전혀 통일성 없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앞부터 들어가는데 이런 단어를 모른다고 일단 걱정하지 말기가 첫 번째. 여러분하고 그날 시험을 치는 어떤 사람도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단어를 모르면 그냥 이 아이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D만 한번 읽으면서 한번 핵심이 되는 말들을 찾아볼게요. 이 아이는 당나라 시대 때 발명이 됐다. B. 이 아이는 요즘 현대에는 잘 안 보인다. 이 아이는 最早 최초는 용이 어디에 사용됐다? 어떤 군사적인 링위, 영역에 사용이 되었다. 이 아이를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다? 칭주节日,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 어떤 작업을 하시냐? 1단계 보기를 분석하셨다면 마침표를 찾아 동그라미를 친다. 왜냐? 마침표를 찾아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요. 혹시나 주제성이 있을까 봐 그래요. 앞을 탁 이렇게 보다 보면 흐름이 느껴지시는데 혹시 마지막 문장이 인츠 따라서 그 다음 우리 5급 단어예요. 커지엔도 앞에 이러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종치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표현들이 마지막 문장 요 자리에 있다면 일단 먼저 얘를 읽어보자. 주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 곧 주제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 답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마침표가 딱 2개 있는 글을 봤는데 한 문장은 굉장히 짧은데 하나가 무지하게 길더라.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뒤에 긴 문장은 다 이 아이를 좀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자. 이런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펑정 시작하고 펑정 시작하고 그러나 이때는 펑정 시작하고 뒤에도 또 펑정 시작해요. 무슨 얘기야? 병렬 관계라는 얘기죠. 따로 주제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읽다가 답이 나오는 순간 멈춰보자 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펑정이라는 이 아이는 자 이제 얘기할게요. 연이에요. 연 날리기. 근데 제가 실제 시험에서도 그냥 이 아이는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은 뜻을 알지만 학생이 모를 때를 생각해서 자꾸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래서 지금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이 아이는 입니다. 목적어 찾고 올게요. 중국의 전통 공예품, 전통 공예품이에요. 어떤 전통 공예품이냐면
이종 한 가지의 能够借助 뭐의 힘을 빌려서 风力 바람의 힘을 빌려서 在空中 공중에서 해석 안 돼요. 하는 중국 뭔가 하늘에서 하는구나. 그렇지만 어차피 그런 말이 없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즘이라는 말이 났어요. 放风筝은 이 아이는 是 여전히입니다. 활동입니다. 따라서 일단 한 놈이 날아갔어요. 요즘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거의 안 보인다? 아니요. 여전히 사람들이 非常喜爱的 좋아하는 활동이래요. 단 그러나 在唐代以前 당나라 이전입니다. 당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발명하단 말이 나온지도 보셔야 되고요. 당나라 이전에는 风筝은 이란 말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얘기니까 발명이 이때 되어서는 시점이 맞지 않겠죠. 우리가 답을 찾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닌 것을 소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只是 단지 뭐였습니까?工具 도구였습니다. 자, 꾸미겠습니다. 이용이 어디에 사용되는 测量通信 등. 쌤 해석 안 돼요. 그럼 넘어가요. 군사적 기능을 가진 도구였습니다. 자, 답은 뭐죠? C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읽을 필요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말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딱 규칙성이 없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한번 대충 볼게요. 冷身 운동이 뭔지 모르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冷身 운동은 필요하다. 요 정도만 볼게요. B. 冷身 운동은 피로를 예방한다. 격렬한 운동은 몸에 이롭지 않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지금 줄을 친 표현인데 热身 운동이라는 게 있나 봐요. 얘는 비교문이 나올 때는 더 강한 쪽에 표시를 할 거예요. 热身 운동이 冷身 운동보다 중요하면 얘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번엔 마침표를 찾아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하나, 그리고 둘, 셋. 안마 툭툭 칩니다. 운동 전. 마찬가지로. 마지막 뭐죠? 인츠, 주제. 그러면 먼저 읽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冷身运动과 热身运动은 동양 중요. 똑같이 중요하고 또不可忽视.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冷身 운동도 똑같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필요하겠죠? 답은 A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고요. 자, 이번엔 쓰기 제일 부분, 사실은 어법 파트인데 이건 바뀌지를 않아요. 시험 칠 때마다 어법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단어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네, 오늘 첫 번째 동사 수렴은 별거 아니에요. 문장의 서술어가 동사다, 형용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주어를 꾸미는 말 보통 우리가 관용어라 그러죠. 필요 없으면 쓰지 마시고 필요하면 요 더 써주시게 되세요. 목적어 마찬가지세요. 동사 꾸미는 말 앞에서 부사어라고 부르죠. 자,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쓰지 마시고 항상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 하냐면 서술어를 찾으라고요. 그게 형용사든 동사든. 그래야 문장에 이렇게 딱 중심이 잡혀요. 그러면 앞뒤는 금세 끝날 거예요. 빠오따오는 우리가 저 도착했어요 하고 학교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북경대 다니면 이제 방학 때 잠깐 한국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빠오따오 저 이번 학기도 이제 북경대 다녀요. 도착했어요 하고 보고하다. 얘만 동사죠. 그러면 이제 주어를 찾아야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신입생. 그러면 언제는 끼워서 부사어 역할로 하고 중요한 거 끝에 꼭 물음표 써주기. 네, 자, 두 번째 쫙 보면 능 조동사를 붙여서 이미 동사 뚜이환 환전하고 돈 바꾸는 거. 동사 찾았어요. 그럼 앞에 주어 찾고 목적어 찾아볼게요.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게 돈이 있고 인민폐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를 따져봐야죠. 뚜이환은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돈을 들고 가서 인민폐로 바꾸는 것이 될 테니 这些钱 이만큼의 돈이면 능이란 조동사가 부사어 바꿀 수 있나요? 얼마만큼의人民币로 역시 물음표 빠뜨리지 않기. 또 동사 수렴은 쫙 보면 동사는 하나 이미 러까지 붙여서 交了 냈다
제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성이 될 수 있는 애들을 보니까 벌금이 있고 법원이 있고 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시앙. 시앙은 부사어가 되어서 전치사 구조 누구에게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의미로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그가 법원에 벌금을. 그럼 순서 잡아볼까요? 그가 주어, 법원에 라는 부사어 냈어요. 10만 원의 파,관 벌금을. 서술어부터 찾는데요. 사실 얘는 동사수람을 해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좀 빼기가 애매해서 그냥 냅뒀는데요. 뿌루는 중요해요. 5급 단어인데요. A, 뿌루, 그리고 B, 怎么怎么样 하고 뭐 동사나 형용사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항상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쓰게 되잖아요. A는 B만큼 뭐뭐 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B가 이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뿌루라는 동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A, B를 찾아주셔야 될 텐데요. A, B가 될 수 있는 게 오늘의 강연, 연장, 그리고 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징차이는 여기 들어가는 형용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제만 앞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제는 오늘의 강연만 못하다. 조금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먼저 강연이란 말을 확실히 해둬야 어제만 써도 어제의 강연을 줄임말이구나 하고 배경을 이미 따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을 앞에 오늘의 강연은 어제만 못했다. 어제만큼 그렇게 멋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제가 더 나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사실은 주어 티엔더 이엔장을 생략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여러분 영어하고 이제 좀 다른 건데요. 영어는 무조건 동사 뒤에 목적어다 그러면 명사성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나 동명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작업도 하죠. 근데 우리 중국어는 명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예를 들어 看书 책이잖아요. 명사. 去中国 명사. 하지만 중국어는 이 자리에 동사나 형용사 같이 서술성 성분도 충분히 목적어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동사가 보통은 명사, 대명사, 목적으로 많이 가지지만 이렇게 형용사나 동사 같은 어떤 서술성인 성격을 가진 단어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도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죄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더 타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녀를 느껴? 변태 같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와, 죄더 하고 목적어가 지금 굉장히 호흡이 길어지면서 타, 피아오리앙 형용사가 들어가죠.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거나 我觉得他应该学汉语 그녀가 배워야 될 것 같아. 동사가 들어가죠. 중국어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觉得 같은 아이들은 아예 명사를 목적으로 못 가지고요. 무조건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가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 동사에 따라서 명사도 가질 수 있고 얘도 되고 이런 애들도 있고요. 자, 한번 먼저 서술어부터 찾아볼게요. 3급 동사 쉬어가 보여요. 그리고 接受도 보여요. 그런데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가 짝인 것 같은데 치료 받아들이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얘는 목적어에 들어가는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할머니는 필요한데 목적어가 길어. 근데 그 안에서 立刻 즉시 또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接受治疗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쉬어는 이렇게 서술성 목적어도 되지만 그냥 명사도 돼요. 我需要一本书 두 가지가 다 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연동문 겸업은 할 건데요. 연동문 겸업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문장에 어쨌든 서술어가 2개, 많게는 3개까지 들어오는 문형을 얘기합니다. 차이는 뭐냐? 예제로 설명할게요. 他去中国学汉语 라고 했어요. 서술어 2개 보이시죠? 동사 1, 동사 2 이렇게 보입니다. 주어를 한번 찾아봐요. 그가 중국에 가는 거고 그가 중국어를 배웁니다. 한 주어에 동사가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 해서 이름이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문장 보실게요. 我让 사동동사 누구를 뭐뭐하게 시키는 거. 他学汉语 역시 뒤에 学汉语도 똑같고 동사도 2개인데 왜 얘는 이름이 겸어문일까? 주어를 찾아봅니다.
누가 시켰냐면 내가 시켰죠. 공부는 누가 하냐면 그가 하죠. 주어가 바뀌고 있죠. 그런데 왜 이름이 겸어문 너무 낯설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내가 시켰다 그를. SVO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번엔 요렇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가 배워요. 중국어를. 그러면 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때 타는 앞에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했었는데 뒤에 문장에서는 서술어의 주어 역할을 뭐하고 있다? 두 가지를 겸한다. 겸어라고 불러요. 이 단어를. 그래서 겸어문이란 이름은 겸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꾸미는 말이에요. 일단 괄호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술어는 두 개가 보이는데 링 역시 사동이죠. 누구를 뭐뭐 하게 만들다. 그리고 이와 의외이다라는 형용사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자 띄울게요. 차라리. 형세의 발전이 돌아가는 어떤 사태가 발전하는 것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링런에게 런은 사람을 뭐뭐하게 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이와에게 런은 이 사람이 의외라고 느낀 거니까 주어를. 그래서 얘는 겸어, 전체 겸어문. 사람들을 의외라고 느끼게 만든 것이 되겠고요. 자, 한번 보시면 칭은 일단 문장 맨 앞에 오는 걸로 뺄게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동사가 두 개가 보여요. 웨이라오. 웨이라오는 5급 동사로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주변을 도는 것도 웨이라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토론이나 그런 걸 할 때 어떤 문제나 화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하는 것도 웨이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싱이 보이죠. 그러면 순서대로 일단 징이 붙어 있고 웨이라오가 있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까지가 무조건 갈 거니까요. 뭐를 둘러싸고 这个主题, 이 주제를 둘러싸고 进行讨论, 토론을 하겠다는 거죠. 이때 모두들 이 문제를 둘러쌀 거고 모두들 토론을 진행할 거니까 주어가 하나로 연결된다. 무슨 문? 연동문. 네,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피동문. 피동문은 사실은 누군가 뭐를 당했을 때 우리가 쓰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차였어. 그럼 누구한테 차였는지 말 안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에게 차였어. 이렇게 대상이 들어오는 경우와 주체가 들어오는 경우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만약에 A가 누구한테 당했는지 말이 없다. 그러면 바로 동사 쓰셔도 돼요. 他被拒绝了. 그는 거절당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하면 이렇게 被我拒绝了 가능하십니다. 지금 被가 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뭘 당했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지금 명사성이 두 개 있어요. 나하고 일. 동사를 찾아야 되죠. 분배라고 하면 업무 같은 것을 분배하고 안배하는 것을 분배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일한테 당하겠어요? 아니면 일이 나한테 당하겠어요? 아니면 아예 B가 없고 분배 따올러 뒤에 목적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걸까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봤더니 분배 따올러가 있으면 어디로 일이 분배가 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빠오셔 공조는 이 뒤에 목적으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1번에 들어가는 거죠. B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에 의해서 어떤 업무에 안배가 되었을 거니까요. 나는 바로 분배 당한 거죠. 어디 가라고. 빠오셔 신문사 일로 안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8월 시험 대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게 아무리 무료 강의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영업 비밀도 조금 흘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적중 특강을 매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문제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이틀 찍어야겠죠? 그 대신 여러분이 1월부터 지금 쌓여온 적중 특강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제가 작년까지는 총평 특강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고 마무리하는 그런 특강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스물스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정말 시험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 얻으세요.